오늘은 이제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 있어서 각 연령대 어떤 때 진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지 오게 되는지 그리고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유아기 그리고 사춘기 주로 이렇게 산부인과가 거의 안 올 것 같은 연령대잖아요. 한 2살 아기가 배가 불러서 왔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난소옥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난소는 어릴 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거의 선천적으로 커져서 온 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수술을 했고 다행히 양성으로 잘 완치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기한테도 난소옥이 생길 수 있다. 저도 그때 거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기들은 본인의 그런 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신기해하는 편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자유롭고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물건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질에다가.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겪었냐면은 바둑알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성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진을 해서 그냥 뽑아내면 되는데 아기잖아요. 굉장히 곤란했죠.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빼내긴 빼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질 안에 그게 담겨져 있으면 계속 분비물이 생기고 계속 냄새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걸 안 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이제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다. 대신에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위 말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기구가 제 새끼손가락밖에 없다. 새끼손가락을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얘를 빼낼 수밖에 없다. 애기들한테도 이제 천연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천연막이 일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실제로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게 잘 빠져나왔어요. 너무 다행이었죠. 저는 그때 너무 뿌듯했긴 했는데, 저도 왜 어떻게 갑자기 그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의사로서 이제 뭐 의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잘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기구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완전히 손상을 다 했거든요. 또 어린애들이 어떤 걸 또 잘 하냐면은,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걸 잘못 써요. 응가를 받거나 아니면 소변을 받거나 그럴 때 이제 잘못된 습관으로 이제 항문이라든지 성기 주위를 갖다 잘못 닦게 되면은 이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질환으로 또 그게 휴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분비물도 늘어나고 뭐 염증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기가 이제 화장실을 본인이 진짜 처리를 하고 그래야 될 때 애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문이라든지 질을 함께 닦는 습관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소변을 보거나 뭐가 물이 묻었을 때 닦을 때도 그게 이제 녹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갑자기 너무 가려하고 분비물이 마를 경우에는 꼭 한번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춘기 여자들,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보통 요즘 애들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초경은 굉장히 저희 때보다 더 일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생리를 시작했다는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뭐 이렇게 3학년부터 뭐 중3, 고1까지 뭐 그 정도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생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다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빨리 할수록 사실은 요즘 제일 문제가 이제 키가 크냐 안 크냐, 그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굉장히 컸다가 이제 초경이 빨리 오는 바람에 이제 성장판이 다쳐서 뭐 성장기 클리닉을 가야 된다 그런 분도 많은데, 어쨌든 적정한 시간에 그 초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이후로 생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또 치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사춘기 애들은 아직까지 호르몬 체계가 완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할 수도 있고 생리를 한 달에 2번씩 할 수도 있고 너무 과하게 쏟아듯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양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얘는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주체하지 말고 산부인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적인 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는데 무슨 산부인과 진료를 받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생리가 시작되면은 누구든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젊은 시기에, 심지어는 이제 사춘기에도 난소암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춘기 여자분들이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생리통, 생리과다, 불규칙한 월경, 그러니까 생리불순 때문에 많이 오게 되는데, 병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나이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너무 또 학업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 뭐 체중도 늘어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르몬 체계가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생리과다라든지 생리불순.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은 생리도 좀 더 규칙적으로 하고 어른들이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은 한 5개월, 6개월씩 생리를 안 한다. 아니면은 초경을 했는데 다시 한 1년 동안 안 한다.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예 초경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다른 기질적 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경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생리를 했는데도 너무 불순하고 불규칙하고 그럴 경우에도 꼭 산부인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애들은 또 성경험이 저희 때보다 훨씬 또 빨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숨겼을 때 성병이라든지 심지어는 자궁경부 암은 아니지만은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세포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갖다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여자라도 꼭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성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자궁경부암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춘기 여자의 자궁경부는 이형성증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 말했듯이 성경험이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요즘 실제로 아주 일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거든요. 겁이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임신이 됐는데도 그걸 계속 숨겨서 낭패를 본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꼭 반드시 자녀가 사춘기여도 그런 생리가 불규칙하고 생리가 없다 그러면은 임신 여부도 꼭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을 갖다가 혼내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같이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꼭 부모님과 성교육에 대한 아니면 성상담에 대한 또는 피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자녀분이랑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고, 성병 예방을 위해서도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꼭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춘기 그리고 유아기에 대한 산부인과로 와야 될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